김신조 사건은 다른 표현으로 1.21 사태라고도 하는데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부대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서울에 침투했던 사건입니다. 원래 북한 최초의 작전은 수백 명의 병력을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미 대사관 및 국방부를 공격하여 주요 인물을 제거, 그리고 교도소를 공격하여 죄수들을 석방시키고 서울 시내에 대혼란을 불러일으켜 죄수들과 남한 내 반정부 세력들이 봉기를 일으킨다는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작전은 축소되고 31명만 침투시켜 청와대를 습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68년 1월 13일 게릴라전 특수훈련을 받은 31명은 북한군 정찰국장 김정태에게 청와대 습격 지시를 받고 17일 밤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돌파합니다. 18일 밤 임진강의 얼음판을 횡단한 후 19일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초리골의 야산에서 남욱군 우씨 사형제와 마주치는데 124 부대원들은 남욱군 사형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잠깁니다. 우선 북에 무전을 쳐 암호로 된 답변을 받지만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결국 그들은 산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차피 금방 끝날 작전이라 생각해 남욱군을 살려주기로 하되 신고하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나중에 북에서 큰 포상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협박과 회유를 하고 풀어주는데요. 남욱군들은 곧장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공비들을 신고하고 즉각 경계태세가 발령됩니다. 국군은 공비들의 행로를 추적하여 이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산과 서울시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지만 이들은 국군이 예상한 이동속도와 다르게 산악지형에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여 차단선을 모두 빠져나옵니다. 이때 정부는 이들의 목적이 대통령을 암살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에 청와대 자체 경계는 오히려 소홀한 편이었습니다. 1월 21일 순차로 복귀하던 서대문 경찰서 이각현 서장이 2열 종대로 이동하는 이들을 발견합니다. 서장은 즉시 병력 14명을 소집하여 집차 2대, 트럭 1대에 태워서 차량으로 추적하고 34단 작전참모에 동원 병력을 소집할 것을 요구하여 해당 구역에 병력 배치가 시작되자 무장공비들은 추적을 따돌리고 도주합니다. 도주 후 이들이 도착한 곳은 자한문 초소였고 이곳을 지키던 종로경찰서 형사 2명에게 검문을 받게 되는데요. 241 부대원들은 우리는 육군 방첩부대 소속대원이고 특수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인데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고 다그쳤지만 형사들의 끈질긴 검문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무전으로 연락을 받은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과 경찰 병력이 그들의 진군을 막아섰고 이때 시내버스 2대가 따라오는데 124 부대원들은 이를 지연병력으로 오인해 경찰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버스에 수류탄을 던진 뒤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납니다. 최규식 총경은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아 현장에서 전사하고 검문을 하며 시간을 끌던 형사 정종수 경사는 동료 형사와 함께 무장공비 1명을 생포하지만 이후 후퇴하는 공비들의 총에 중상을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찰이 부상당했으며 버스에 던진 수류탄으로 버스 승객 3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생포된 무장공비 김춘식 소위는 치안국으로 압송되어 무장해제를 받던 도중
실수로 수류탄 핀이 뽑히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게 폭사하는데 이때 직접 무장해제를 지키던 최원식 치안국장이 무장공비를 복도 쪽으로 밀어서 아군들은 부상자 없이 전원 생존합니다. 결국 241 부대원 29명이 사살당하고 2명은 도주하지만 우리 측의 피해 또한 상당했는데요. 최규식 서장을 비롯하여 제1보병사단 15연대장 이익수 대령이 교전 중 피격당해 전사했고 특히 도주 과정에서 무차별 사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여러 건 발생하여 총 32명 사망 중 민간인이 7명이었고 52명이 부상당합니다. 그리고 도주한 무장공비를 생포하기 위해 고양군과 파주군 일대에 통금령이 떨어지고 1월 22일 새벽 2시 25분 인왕산 세검정 계곡에 있던 가옥에서 무장공비를 발견하는데요. 계속된 교전 후 나오면 살려준다는 회유로 결국 무장공비 한 명이 손들고 나오는데 그가 바로 김신조 소위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자하문 초소 전투에서 전사한 최규식 총경은 경무관으로 추서되었고 창의문 남쪽에 그를 추모하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총격이 벌어졌던 주변 지역에는 그 당시 흔적이 남은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총알 소나무라 불렀고 그 소나무에는 15개의 탄은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 탄은에 손가락을 넣어 그 구멍을 메워버렸습니다. 부산 경찰관 중 정동수 경사는 며칠 뒤 병원에서 사망하고 창의문 최규식 경무관 동상 왼편에 순직비가 세워졌고 당시 소속이었던 종로경찰서 현관에는 흉상이 건립됩니다. 침투부대원 중 유일한 생존자 김신조는 기순하여 공수처 처리되고 구속에서 풀려나 이후 결혼을 합니다. 1970년대 초 서울의 동작구 흑석동 시범 아파트에서 살다가 1970년대 중순부터 사당동으로 이사해 장사를 했고 세월이 흘러 개신교 교회인 성락교회에서 목사가 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도 그의 이름이 나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개명 신청을 하고 지금은 김재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신조는 자신은 자수를 하였으며 직접 죽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그의 주장대로 물증도 있었는데요. 그가 숨겼던 무기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총과 탄창에 탄약이 모두 가득 차 있었고 총 내부에 화약 흔적도 없었던 것이 재판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귀순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처음 이 사건 수사를 육군 방첩대가 맡았지만 김신조에게 북한을 비난하게끔 기자회견을 하도록 교육하고 연출하여 만들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김신조의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는 말이 전국으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이 당시 그의 말 한마디는 전 국민을 기절시킬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사건 직후 육군 방첩대장 윤필용 준장은 24단장으로 자천되고 후임 육군 방첩대장에 김재규가 임명됩니다. 그 여파로 육군 방첩대의 위세가 꺾이고 중앙정보부가 득세하게 되면서 육군 방첩대는 몇 달 후 육군 보안사령부로 전면 개편됩니다. 4년 뒤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데요. 청와대 습격은 북한 공화국 내부의 극렬 분자들이 임의로 일으킨 사건임을 밝히고 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관련자들을 모두 해임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을 계획한 북측 인물로는 김창봉, 허봉학, 김정태 등이었는데 이들은 대남 사업으로 업적을 쌓아 김일성에게 신임을 얻은 뒤
군과 당권을 장악하여 김일성의 뒤를 이으려는 욕심으로 일어났다는 내막도 있습니다. 북에서는 김신조가 투항하여 남한에 기순하자 북한에 있는 김신조 가족들은 수용소로 압송되어 오랫동안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북한 기순자들에 의하면 김신조 가족 중 일부는 사형되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침투조가 사용했던 장비들은 용산 전쟁기념관과 경찰 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며 사살된 무장 공비들의 위에는 반환되지 않고 파주 적군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무장 공비가 침투한 경로를 김신조 루트라 불렀고 김신조 루트인 경기도 양주시부터 서울 우이동까지 북한산 자락을 잇는 우이령길 6.8km가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2월 27일 41년 만에 민간에 개방됩니다. 김신조 사건은 훗날에 큰 영향을 남기는데요. 이때 처음 주민등록번호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고 예비군과 5군 대기조 그리고 육군 3사관 학교가 창설되고 당시 복무기간이 축소되던 중에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6개월, 해군과 공군은 3개월씩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그 당시 제대할 날짜만 세고 있던 말년 병장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고 복무기간뿐 아니라 이 사건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훈련 강도가 세졌고 군기가 대대적으로 확립됩니다. 당시 말년 병장이었던 사람의 회고를 들어보면 제대 날짜 세면서 매일 개울에서 철렵하고 낚시하는데 갑자기 간첩이 넘어왔다고 하더니 3kg짜리 모래주머니를 발에 채우고 매일 뛰게 시켜서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격훈련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보복을 위해 684 부대가 창설되는데 우리에게는 실미도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신조 자서전에 의하면 침투 당시 수신했으나 아무 담당자가 없어서 해독하지 못했던 안무를 훗날 중앙정보부에서 해독해보니 북한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신조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